안녕하세요. 태산 투자로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블로그 겉 세팅은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뷰 탭 삭제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블로그 탭이 생기고 카페 탭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 노출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쓰고 그리고 조금 더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쓰면서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화면으로 네이버 블로그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통계에 들어와 주시고 통계에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트렌드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러가지 이렇게 주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대 32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죠. 지금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 퇴사 투자러 블로그는 비즈니스 경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리뷰를 하실 수도 있고 맛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제외도 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한번 두 개만 놔두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이게 5월 9일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검색어를 위주로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가 쓸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제가 좀 관심이 있고 또 혹은 검색량이 또 많은지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K뱅크 용돈 봉투 이거를 이제 검색량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검색량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0, 50, 100 이렇게 나와 있는 트렌드 지수만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렌드 지수는 검색량이 100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검색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 수치라는 건데요. 100이 가장 좋은 수치, 그리고 뭐 50이 중간 정도 되는 수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짜별로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5월 9일에 100이었다면 검색이 나쁘지 않았구나, 유입 트렌드가 나쁘지 않았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량을 여기서 체크를 들어갑니다. 네이버에다가 키워드 마스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Where is Post라고 두 번째 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주셔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이 키워드들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68,300에 PC 검색량 1,550, 그러니까 총 조회수 7만 정도로 약 나타나고 있고 블로그의 발행 문서 수라고 합니다. 포스트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1914, 굉장히 낮은 편이죠. 지금 현재 발행된 문서 수가 4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저희는 통상 비율이 10 이하는 저는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랬을 때 0.027이면 굉장히 좀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쓸만한 글의 포스팅이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쓸 게 없다 그랬을 때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로 들어와서 5월 29일,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날이 5월 30일이거든요. 당일 데이터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전날의 데이터를 이렇게 일별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가 쓸만한 게 있나, 이게 아무래도 1일 데이터지만 사람들이 그 주에 적어도 비슷한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무슨 경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K뱅크 용돈 봉투가 5월 23일에도 지금 인기 검색어가 있었죠. 근데 29일에도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괜찮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검색량 또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글을 한번 써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글의 주제에 어떤 거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나,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블로그 지수가 낮은 블로그예요. 준체 1, 2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블로그 급에 맞는,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준체 1이라면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네이버에 K뱅크 용돈 봉투를 쳐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포스팅을 했는지 제목을 한번 쫙 살펴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벤트 참여 주소 방법, 상위에 있는 분들이 뭐 앱테크 이벤트에 관련돼서 했구나,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요. 어떠한 걸 내가 쓸 수 있을지, 또 이 키워드를 내가 들어갔을 때 괜찮을지. 근데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 최신성 점수를 보면 2주 전, 2일 전, 아까 맨 위에 1일 전 이렇죠. 사실 초보들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키워드예요.
그랬을 때 저는 연관 검색어나 K뱅크 용돈 봉투는 이미 없네요. 더 이상의 연관 검색어는 없지만 요거만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생된 저는 연관 검색어들을 보통 잡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준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만약에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가 있다면 바로 K뱅크 용돈 봉투로 들어가고요. 근데 조금 더 낮은 블로거라고 했을 땐 저는 연관 검색어를 한번 노려볼게요. K뱅크 용돈 봉투 링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기다 검색을 다시 해줍니다. 그랬을 때 검색량이 확연히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블로그의 급을 맞춰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파생된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파악을 해봐서 그걸 여기다 잡는 거죠. 근데 제가 준채 1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키워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신성에 있어서도 많이 밀릴 것 같고 연관 검색어도 많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블로그 지수에 맞춰서 그걸 꼭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준채 1인데 저걸 썼다면 의미 없는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연관 검색어가 알아서 뜰 때도 많아요. 확실히 68,300보다 27,600이 썼을 때 노출 확률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준채 1, 2는 전 못 쓴다고 봅니다. 통상 한 10,000 이하로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2,000 정도는 되는 걸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요 정도 괜찮네요. K뱅크 용돈 받기, 용돈 봉투에서 용돈 받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율도 1이 안 되죠. 그리고 검색량도 거의 1900 정도고 나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큰 키워드를 잡는 것도 좋지만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작은 키워드부터 상위 노출을 해서 점수를 하나씩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첫 단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 마스터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네이버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줘요. 2주 전인 글도 있고요, 2일 전도 있고 4일 전, 오래된 글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만 됐을 때 저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파악이 됐고요. K뱅크 용돈 받기, 이렇게 3단계를 이미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K뱅크 뭐 용돈 이렇게 해서 뭐 쓰시는 분들이랑은 이미 필터링을 다 된 거기 때문에 몇 발짝은 앞서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제목이 너무 아깝잖아요. 남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용돈 받기에서 연관 검색어, 뭐 용돈 뿌리기 체크해봐서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로 더 잡아주세요. 오히려 이게 더 괜찮네요. 용돈 뿌리기, 검색량이 더 많죠?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키워드로 다시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가장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용돈은 굳이 여기 2번씩 안 써줘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중복을 넣지 말아주세요. 뭐 마땅한 키워드가 없어서 이렇게 2개만 제대로만 잡아도 뭐 거의 5,000 정도 가까이 되겠죠. K뱅크 용돈 뿌리기 받기 이후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킹을 약간 걸어주는 멘트를 써주면 좋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혹시 없다면 저는 이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쓰기 전에 이거 내용이 뭐지? 내가 알고 써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벤트 기간이 이렇고 K뱅크가 처음이면 최대 5만원 할인, 회원이면 그리고 하루에 100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가 후킹이 된 것은 최대 5만원입니다. K뱅크를 만약에 쓰지 않은 사람이라면 5만원 할인 안 받으세요? 아니면 5만원 할인 받는 꿀팁, 5만원 더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후킹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재미없는 이런 뭐 100개 가능해요, 이용 무제한 받는 방법, 이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후킹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킹에 있어서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득을 주는 그런 둘 중 하나, 전 극단적으로 좀 제목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한번 봤을 때 저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제 문서의 클릭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 클릭을 받아야 모든 내 글이 노출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은 어그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후킹 정도로 어그로까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후킹 포인트를 꼭 잡아주시는 걸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사진도 넣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일단 아까 이 글에서 보셨다시피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서론, 썸네일,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글을 쓸 때 K뱅크 용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돼요. 5만원 더 받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일단 이 글을 클릭을 한 사람들은 용돈 뿌리기 받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5만원으로 더 받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일 겁니다. 보니까 5월 31일까지 처음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5만원을 준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거 알고 계셨나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 몰랐던 내용이다. 대부분 몰라요. 몰라서 이 글을 검색을 하겠죠. 당연히 모르고 나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나? 라는 심리적인 후킹을 걸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K뱅크 용돈 뿌리기 혹은 받기에 대해 이 글만 읽으신다면 여러분도 5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는다,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론에 썼다면 구분선이랑 인용구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 글을 오래 머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벤트 내용, 참여 방법, 대상 생활 통장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카드를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분처럼 큰 글씨로 해주시던지 사이사이에 굵은 글씨를 넣어주시던지 인용구를 쓰시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글을 오래 머물게끔 전환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쁘게 꾸며주시고 알차게 꾸며주시되 이런 색도 넣어주시고 굵기도 넣어주시면서 이 글을 최대한 오래 읽게끔 해줘야 돼요. 제가 실제로 썼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런 글씨 색깔 그리고 인용구만 해도 체류시간이 최소 1분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최소 3분 이상 읽은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블로그의 글들이 3분 정도가 평균입니다. 안 나오는 글은 1분도 안 나오는 글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성 글은 최소 2분 정도로 먹고 가기 때문에 2분 이상의 분량을 쓰려면 글은 거의 1000자 이상은 무조건 써주시고 이런 인용구와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어떠한 참여 방법 이런 내용들까지 알차게 꼭 써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글을 다 쓰시고 사진이 없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보성 글은 사진이 없지 않냐. 이런 글들은 이런 분처럼 나의 핸드폰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벤트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와서 사용을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인다 나는 좀 만들어서 차라리 쓰고 싶다 아니면 그냥 다른 이미지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글씨가 컸으면 좋겠어요. 잘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좀 감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이드가 잘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후킹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무조건 글씨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에 잡았던 후킹 포인트였죠. 5만원 더 받는 방법 크게 써줍니다. 근데 색깔도 다르게 기본 메인 키워드는 일단 하얀색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글씨 바꿔주던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5만원 더 받는다는데 누가 안 누를까요? 이런 색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정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안에 있는 사진들도 여기서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시던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뭐 K뱅크 이벤트 내용 이거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 삽입을 해서 넣어서 이렇게 부분별로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 사진이 다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사진 개수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사진을 만들어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성 글에 글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돼요. 꼭 글과 사진을 한번 같이 넣어주시고요. 글자 수는 1000자 이상으로 꼭 써주시고 이런 인형구도 많이 써주시고 혹시 맛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소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장소에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나정순 쭈꾸미 라고 할게요. 꼭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검색을 했을 때 플레이스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썼다고 가정을 했으면 블로그 리뷰 탭에 제 글이 바로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오는 유입도 꽤 많거든요. 특히 초보분들은 맛집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플레이스를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보성 글에서는 뭐 넣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보성에서 제외를 해주시고 맛집이나 여행 이런 쪽 다니시는 분들은 이쪽도 노출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노출 하나라도 더 이끌어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됐으면 이제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발행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카테고리, 주제, 그리고 전체 공개. 주제가 이거 또 엉뚱한 글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주제 선택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내 글의 주제에 맞는 걸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개 꼭 해주시고요. 모든 걸 다 허용을 해주세요. 외부 공유나 검색, 공감, 댓글 다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 모두 다 허용을 해주시고, 이걸 기본값으로 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시면 다음부터 안 바꿔도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태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목에 썼던 거, 관련 있던 거, 저희가 검색했던 거 웬만하면 다 넣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6개 정도 추천해드리고, 6개 정도 쓰시되 이제 인기 있는 검색어, 그리고 내가 제목에 썼던 거, 본문에 썼던 거 좀 위주로 많이 저는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서 발행을 하셔도 되고 예약으로 하셔도 되는데, 글을 1일 1포, 2포, 3포씩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일 잘못된 게 방금 발행을 했어요. 30분 뒤에 또 하나를 더 썼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썼겠죠. 썼는데 여기서 발행을 하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글이 노출이 안 돼요. 두 번째 글을 이제 30분 뒤에 발행을 하면 두 번째 글이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첫 글을 발행한 이후에는 예약 발행을 하시고 최소 3-4시간 정도 있다가 글을 꼭 발행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 텀을 꼭 둬서 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사실상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놔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그래도 1만이 넘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하다 이랬는데, 오늘 더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쓰다 보면 또 까먹으실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 현재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 이거 좀 아깝다, 다음에 한번 더 써봐야겠다, 그런 틀을 만들어서 여기 현재 글을 추가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글을 쓰실 때 좀 더 기억하시기도 쉽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영상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아, 투잡러가 저번에 이렇게 하라 했었지, 이거랑 꼭 기억하자, 색깔은 이렇게 했었고 인용권 이렇게 했던 거, 다음 글 쓸 때는 이렇게 꼭 해봐야겠다, 이거를 매번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포스팅에 관련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대한 제 꿀팁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회수가 저보다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한번 잘 해보셔서 조회수도 많이 챙겨가시고, 나아가서 애드포스트 또 부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더 영상을 많이 올릴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